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21년, 그러니까 발표는 2022년 겨울 2월 28일 날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한국외대가 발표한 유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에서 크게 바뀌는 중심적인 개념과 학종의 우리가 준비 방법에 대한 강론들, 총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부분들이 우리가 총체적인 리더십, 우리가 공동체 역량으로 바뀐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진짜 실수요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우리 실수요자들이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앞으로 뭐냐, 어떤 게 바뀌었냐, 내 스스로, 우리 아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진로와 본인의 그 진로와 관련된 어떤 본인의 탐구 능력과 공동체 능력과 본인의 어떤 학업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길러진 모든 영역들이 진로와 탐구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공동체 역량으로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학생,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이 능력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능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뭐를 길러야 되냐?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학업 부분과 학업 부분에서 확장시켜서 본인이 여러 가지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시선과 가치관을 함께 입학사관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 진실로 원하는 필요한 능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강의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오늘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번 강의에서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탐구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강에서는 진로 역량, 아까 제가 총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과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업 역량에서 보여줬던 탐구력이라는 부분이 진로 역량에서 진로 선택 탐색 활동과 경험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아이스럽게, 우리 아이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세특을 써줘야 되니까 세특사항을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올해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원관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소통, 협업, 배움과 나눔과 배려, 형질성과 규칙, 리더십, 지금의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었던 기존의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오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서로 묶여서 더 성장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을 갖고 내 스스로 내 어떤 학교 안에서 학업 역량을 통해서 씨앗이 숨겨진 나의 진로가 진로 역량을 통해서 교과학점제 안에서의 진로, 다시 말하면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해서 대학에 원하는 진로 역량으로 성장되고, 그 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본인이 마치 미국 입시, 아이비리그 입시에 AP를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국한되어 있는 본인의 꿈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을 통해서 본인 지식을 많이 이렇게 습득한 것들을 갖고 남과 타인과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공정성이죠. 그걸 이제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비교과 역량으로서 어떻게 본인의 능력을 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잘 보여줄 것인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는 공부에서 시작된 것이 탐구력을 통해서 진로로 가고, 진로에서 했던 모든 과정들이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학업, 다시 말하면 진로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이라는 기본의 일반 과목 외에
고교학점제에서 새롭게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탐색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의미를 갖고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목들을 본인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공동체 역량으로 소통하느냐. 이게 다예요.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다인데 큰 그림은 참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다인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학업 역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행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뭐 그림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학업 성취도 결국은 이제 뭐 절대평가가 아직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거기서 어떤 점수 굉장히 중요하죠. 점수를 못 맞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점수도 중요해서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학업 영역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학업 태도라는 부분도 더 간단 명료하게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태도는 본인의 열정이고 내가 꿈이 있다면 물리를 하나 들었을 때도 화학을 하나 들었을 때도 아니면 문학을 하나 들었을 때도 문학 원에서의 소설도 내가 들었을 때도 지금 제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프로젝트 강사로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외에 제가 전공을 한 문해창작, 소설,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이런 지금 예체능 계열의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일반인들과 고등학생 입시생들을 보면 지금도 보면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은 아이의 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스럽게 문학 시간에 배우는 그 소설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배울 때 일반적으로 내가 꿈이 다른 아이가 소설을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은 아이가 그 문학 시간에 배우는 소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이 아이는 그 소설의 어떤 작품을 갖고 대하는 그 공부하는 텍스처 속에서 이 아이가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탐구하고 알아보고 뭐 황순원이가 쓴 다른 소설, 작가가 쓴 다른 소설은 뭐가 있는지, 윤동주가 쓴 시가 있는데 더 다른 계열의 시들은 뭐가 있고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존의 탐구 활동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탐구력으로 바뀌어서 단순히 고교학점제 시대는 더 과목들이 많아지고 내가 그렇게 알아보고 탐구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목이라든가 내가 어떤 그 선택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성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도와 탐구력 역시 굉장히 입학사관관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그 생계부를 볼 때 평가할 때 보는 관점이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이런 어떤 학업과 관련돼서 이제 이어지는 게 그동안의 전공 적합성이었죠.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여기서 중요했던 게 전공에 대한 관심과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면 그 의사 내가 뭐 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전공,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과 경험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제 시제 때는 생계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면서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불공정한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에 있는 교내 활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창체 활동 속에서의 봉사 활동이라든가 또 선생님들마다 그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들을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많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활동과 경험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전공적합성이라는 것들이 저번 첫 시간에도 제가 강론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 뭐 내가 무슨 뭐 문화 컨텐츠 경영인 이렇게 딱 집어서 처음에 요입당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 전공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가가 되고 싶은 학생은 문학을 듣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더 나아가선 전공 심화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우리가 골라 들을 때 우리가 그 문학에 관련돼서 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이제 듣겠죠.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이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독서라든가 어떤 다른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전공 박사라든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꿈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과 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교과 시간에 선생님의 눈에 보여서 그것이 바로 세특사항으로 올라갈 것이고 입학사항관들에게 생계부를 통해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론에서 제가 이번 수업 차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말했듯이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공부만 하고 이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이런 나의 어떤 정확한 어떤 열정과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 심어져야 그것이 성장돼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점점 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제 똑똑한 학생은 자기의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유까지 있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바로 하버드에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서울대와 연세대와 등등의 대학들을 가는 학생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래서 내가 골라 들었던 화학을 들었고 물리를 들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로사이언스라는 전공 선택 과목을 들었으면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했을 것이고 비록 그게 소인수 수업을 통해서 어려운 어떤 그런 과목이었어요. 자, 듣는 학생들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거기서 A가 아닌 B를 맞았어도 내가 그 유로사이언스라는 어떤 과목을 하나 들었을 때 나의 어떤 의미가 내가 의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거나 내가 과학자가 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행간의 의미로서 입학사관관들이 보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그 학생이 원하는 방향을 통해서 본인의 그 할 수 있는 여러 총천연적인 방향을 강구해서 본인이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사관관들과 학교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올해까지 있고 내년에 없어지니까 우리 학생들 본인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doing하고 있다. thinking도 중요하지만 doing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갖고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내가 하는 그 doing의 행위의 목적과 의미와 그 방법들, 행동들을 선생님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목표가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고력이죠. 판을 본인이 짤 수 있는 능력. 이미 다 짜진 판에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개성과 가치관을 녹여내서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본인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A부터 Z까지 답니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한순간에 생겨나지는 않죠. 이것도 다 교육과 그 부분에서의 어떤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개발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과정이 1, 2년, 1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이제 보여지는 것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전혀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근데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것만 정말로 대학을 붙이고 정말로 이걸 알아봐서 정말 이걸 해서 정말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부모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한테는 정말 하실 분들만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의 꿈을 키우실 분들만 나는 누구한테 뭘 한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하실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인성이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딱 압축이 되냐?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게 협업과 소통 능력.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무리 정말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요즘에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남과 소통하는 능력. 다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올바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본인의 꿈을 갖고 노력한 아이들이 본인 혼자만이 그렇게 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달란트를 나누고 재능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능력을 봅니다. 공동체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봉사와
동아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의 마지막 아웃풋으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그걸 통해서 부잉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성장 과정에서의 파이널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미국식 입학사정관제하고 매우 비슷해요. 물론 미국에서 바라보는 리더십과 한국식 리더십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공통점들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국제학교, 지금 이제 뭐 제주국제학교나 체드윅이나 뭐 대구국제학교에서 사실 이제 인간의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도 어떻든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시선을 돌려서 국내의 어떤 그 서울대 연고대 같은 국내의 어떤 입학 시장도 바라보시라. 그러면은 준비시켜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준비시켜도 그걸 통해서 서울대 연고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각이 있다면 아이비리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더 공동체적인 부분 이렇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나눔과 배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없었죠. 이제 기존에는 성실성과 규칙 중수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실성과 규칙 중시라는 공정성을 통해서 문제를 공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의 명분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그 항목이 생겼고요. 이제 리더십 부분들은 이제 원래 있던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이제 이거 그림을 좀 보시죠. 2017년도에 개정돼서 작년까지 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서울권 대학들의 학업 역량을 보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력이었는데, 탐구 활동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2020년 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보면 학업 성취도는 똑같아요. 학업 태도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구 활동이 탐구력, 다시 말하면 비교과 응용을 통해서 했던 그런 어떤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수업 안으로 들어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제가 항상 기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응용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이과적인 부분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그 사람의 심리학 부분에서의 어떤 마음을 알고 아동의 마음을 알고 총괄적인 사회적인 어떤 모두 작업 환경 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뭐 심리를 하는 우리가 정신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뭐 범죄하는 우리가 범죄 그 프로파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심리학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떤 그 사람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근거가 뭔지까지 들어가야 사실은 정확한 그 어떤 그 병명이라든가 그 베이스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물리나 뭐 사이언스나 케미칼 같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로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로서의 어떤 다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케미칼이나 사이언스만 듣는 게 아니라 탐구력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지만 내가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에서 교교학점제 내에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과 국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탐구력이라는 게 더 확장이 되죠.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과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질병에 대한 부분들, 세포에 대한 부분들, 세균에 대한 부분들, 생물 화학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이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어떤 의사로서의 기본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을 우리가 알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고 이런 마음에서 우울증을 얻게 되고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 더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더 탐구력들은 늘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뭘로 보여주냐?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한번 쭉 다 읽어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 태도로 단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런 학생부 기재사항이 좀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이뤄 기존 평가 항목 중 학업 의지를 삭제했다.
그래서 이것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서 학업 의지는 우리가 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게 태도로 온 거고, 마지막으로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활동은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뜻이다. 학습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별로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가, 반장을 할 때 반장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리더십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는가? 교과목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선택 과목과 진로 과목을 주도적으로 내가 내 연구 과제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르르 할 때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도적인 아이거든요.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탐구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 탐구 활동보다는 탐구력. 우리가 중앙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빈치 전형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탐구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전형이 있죠. 다빈치 전형도 있고 우리가 탐구인재 전형도 있고 그 부분하고 매우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봤냐? 그 탐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까지 이뤘는가. 그것이 꼭 수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떤 의사가 되던 경영학자가 되던 내가 어떤 그 사범대에서 선생님이 되던 내가 한 프로젝트의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정확하게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얻었는가. 여기서 얻었는가는 수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대학에서 이런 전공에 맞는 학생으로 성장하고 오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인 헤게모니를 뭘 얻었고 어떻게 성장했냐. 이게 결국은 뭐냐? 탐구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무조건 뭘 얻어야 돼요. 항상 get해야 되는데 이 get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get도 있지만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탐구력이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지금 소스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이걸 잘 얘기하고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여기서 수많은 사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입학사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산으로 가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문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말을 또 어떻게 오인해서 해석하냐 하면 상을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내면적 가치를 키우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내면적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말이라든가 생계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래서 의대 MMI 면접과 교대사대의 그런 심화 면접을 보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 보여지고 싶은 부분으로만, 보고 싶은 또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건 수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 가치들이 키워지지 않으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잘 좀, 이거를 지금 15년, 16년 한 강사가, 선생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좀 아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대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와라 우리 대학에 오면 우리 좋은 선생님들과 해서 인재를 키워줄 게가 아니라 지금 대학은 이게 이제 좀 대학에서 바뀌어야 될 문제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알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하는 내용들을, 교수들이 내는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잡고 ABC들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와라.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성장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되라가 지금의 대학 교육이고 아카데미 교육이에요. 원래 교육은 제가 그동안 지향했던 점은 능력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아이일수록 교육 부분에서 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물론 어렵지만 하나하나 손을 잡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르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혀 거기에서 아이는 할 생각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을 보면 간혹가다 우리 아이가 제일 잘났어.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주관적으로 부모님이 볼 땐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제일 잘났지만 수많은 아이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선생님의 어떤 그 관점은 이 아이 속에 있는 장점을 어떻게 개발할 거지. 근데 이미 부모 입장에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이 어떤 입시라는 거에서는 그렇게 잘난 아이들이 다 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바꿔서 이 아이를 성장시킬까가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의 자세,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자질, 그걸 통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열정, 이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도 합격하지만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이 바뀌길, 함양되고 성장되길 원하시면 그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인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 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지식을 습득했다면 그거를 트렌드와 세상에 맞게 또 나의 어떤 그 능력, 탤런트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기화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그것을 충분히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인재.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글쓰기, 생각하기, 가치관의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자, 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뭐 궁금해 하실 수, 근데 제가 이미 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좀 볼게요. 정성평가의 경우는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수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평차,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적으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이 추가로 제공되는데 이 또한 평가에 활용된다.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고등학교도 간혹가다 뭐 우리 아이는 정말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한 거는 전혀 보여주지도 않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 자기 기준에서 명문되고 정말로 이것이 외국 대학 고등학교에 아무리 명문 고등학교라고 해도 한국으로 왔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조금 객관적으로 지표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더구나 뭐 유학을 보낸다던가 뭐 대안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게 큰 거를 결정한 이미 이 아이가 유학 가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서 이 아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뭐 이것이 마이너건 플러스건 우리 일반적인 생계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 학생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고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것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을 선택할 때도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가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야지 아무런 대비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 상태에서 나중에 한 1년 6개월 남겨놓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의 어떤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과 같이 대학을 가고 싶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아이를 잘 가리키고 아이의 꿈과 어떤 희망을 우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실적인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초교과, 국어, 수학, 영어와 탐구교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교과,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의 성적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의 교육은 융합교육이죠. 어떤 한 부분에서 특출나게 치우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도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그냥 뭐 학생 혼자만 지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컨설팅은 기존의 아이가 한 거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해라 이런 컨설팅은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리켜서
아이의 능력을 채우는 그걸 갖고 다시 지도를 써서 아이가 진로 진학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의 지도를 1대1로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가리키는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시대에서의 바뀌는 제2 유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 성취도 외에는 학년이나 학기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성장하는 과정. 이러한 평가의 관점은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대요. 처음부터 마이너스라도 조금씩 플러스로 되는 과정들, 플러스면 어느 정도 하이 플러스가 되는 과정들.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가 뛰어들어서 풀장이라고 하는 입시 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못하던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역경을 갖추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선생님이 풀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단계 더 높은 아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수영할 수 있다고만 가르쳐주는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을 구조하고 삶을 그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식의 수영의 방법이 기존의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 수영 방법보다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예요. 쉽게 그 상황을 말씀을.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똑같이 따라해서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영장에서 나올 수 있었네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의 것을 그동안 배운 걸 갖고 자기 걸 넣어서 제가 해보니까 선생님 것도 맞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갖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더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구해낼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사실은 서울대 가는 아이고 이게 사실은 하버드 가는 아이입니다. 서울대 하버드를 왜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서울대라는 어떤 그런 그 간판 때문에 하버드라는 간판 때문에 그러면 그 간판으로 인해서 못 갑니다. 정말로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대학에 걸맞게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학문적 발전 가능성도 밀접하고요.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관심이 많대요. 이런 점에서 성적의 향상 정도는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3학년에 이수함으로써 단순히 등급 성적에 의존할 경우 3학년 성적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 자체가 다른 점을 유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대입의 특성상 졸업 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재수생들은 굉장히 이제 더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점점. 그러니까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더 일찍 적어도 중3 때는 이것이 시작이 되고 이 풀장 싸움에 그 풀장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 연구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학업을 수행하고 학업을 해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의 줄을 이뤄 기존의 평가 항목 중 학업 의지를 삭제했고 평가 항목을 학업 태도로 단순화하였다. 따라서 정의도 기존 정의에서 의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생존 수영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하라고 해. 근데 대충 해 그냥. 와서 수업만 듣고 가. 이거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걸 하고 싶어서 했을 때. 제가 원하고 바라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에요. 등 떠밀려서 어떻게 지금 다른 애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소중하니까 등 떠밀려서 이걸 뭐 결심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4개월이 걸리고 그런 걸 필요가 없다 나한테는. 나는 그런 학생들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가치관을 갖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이것을 활동을 통해서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희극과 비극이 벌어지겠죠. 자, 학업 역량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따라서 학업태를 살펴볼 때는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학업에 대해서 지금 나눠지는 게 자기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나눠보면 노력과 의지,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 이것은 결국은 진로 역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 역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딱 공부만 잘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그 연결성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학생부 종합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성은. 그래서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학업 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에도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전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 학업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기 밑줄 한번 걷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과목을,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가 이거를 자기 진로를 선택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거기에 대한 꾸준한 하다못해 부모님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경험이 다양성이 수반이 돼야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로봇 같은 상태에서 부모는 아무것도 얘한테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가서 그냥 해라라고 발로 뻥 차면 얘가 가서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세심한 관리와 적어도 아이 진로에 대해서 세심하게 대화 정도는 많이 오갔어야지. 그래서 아이한테 기회를 줬어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것이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이 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씨앗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보고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로봇처럼 요이 땅 되는데 그냥 고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공부 주는 대로 잘해서 점수 잘 받으면 1등이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뭔가 움직여. 서울대학교, 고대, 연고대 갈 아이들이 뭔가 생각해서 막 세미나를 해. 그 안에서 자기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자기 주도성이 보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애들은 과연 주눅이 들어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안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고 자기 꿈을 펼치려면 뭐 해야 돼? 이것에 대한 준비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초등학교부터는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갔을 때 방법을 강구했을 때는 중3부터는 고등학교 정하는 것부터 해서 선택 과목부터 해서 과학의 의미부터 해서 생활 기록부를 잘 코디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 지금 뭐 한두 달, 6달, 뭐 1년 이렇게 남겨놓고 이거를 지금 뛰어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데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오히려 저라는 선생의 능력을 100% 할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초등학교 준비, 중학교 때는 이제 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과정이 전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능 같은 걸로 지금 변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도 학업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 우리가 이제 3강에서는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탁구력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